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절명시. 목숨을 끊으면서 쓴 시입니다. 목숨을 끊을 만큼 뭐 위태로운 일이 있었나? 억울한 일이 있었나? 너무 갑갑한가? 목숨으로서 뭔가 바칠 만한 일이 있었던가? 이 작품은 작가가 황현이 1910년 그러네 일제강점기였네. 일제에 의해 국권이 피탈이 되자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자결하기 전에 쓴 한시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치욕스런 상황에서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한계를 통감하며 고통스럽게 느끼며 선비의 절절한 심정이 맞닿아 있다.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변화 과정 속에 있었던 한국 문학과 당대의 한문 문학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자. 1910년이면 분명히 한글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한문으로 썼을까라는 것들. 황현 선생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시 7언절구 7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고요. 7 곱하기 4. 성격은 우국적. 우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 걱정한다라는 뜻이죠.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책감.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절망적이고요. 비탄적, 너무너무 슬퍼요 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 국권의 피탈,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절망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수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한시는 기승전결 4단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유법 있고요. 대표를 뽑아서 비유하고 감정이입 들어가 있습니다. 아, 표현법 좀 집중하란 이야기구나. 시적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고백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자유롭게 질문해보고 패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절명시, 목숨을 끊으면서 쓴 시, 자결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난리통에, 어떠한 난리통에 나라의 권리를 빼앗기는 국권이 피탈당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머리털이 다 새었는데 난리를 겪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자신이 뭐 늙었습니다. 자신이 늙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목숨을 버려야 했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이것의 수치를 잊어야겠다. 책임감이 강하게 느끼고 있죠. 나라에 대한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러지를 못했네. 오늘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늑한 하늘을 비추구나 순명 목숨을 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니까 바람은 일제강점기의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라고 확인해도 되겠지. 밑에 삼수 볼게요.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끊어. 강산은 찡그리네. 대꾸 쓰여져 있고요. 새가 울고 짐승이 울고 강산이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인법 쓰여져 있고. 새와 짐승, 강산 얘네들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국토 전체니까 강산 대유법이라고 하셔도 되겠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무궁화 세계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에 무궁화밖에 없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대유 보시면 되죠.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가을 등불 아래에서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찰의 매개체 그리고 가을 등불이라는 말 자체에서 계절을 알 수도 있고요. 시간적 배경도 알 수가 있죠.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이 세상도 나라를 빼앗긴 세상이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겠지. 글 아는 사람의 노릇, 지식인의 노릇 하기 어렵구나.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죽어야겠다. 망국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오른쪽으로 올라오셔서 내용 정리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시대적 배경과 제목의 의미, 국권 피탈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과 도리를 생각하고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시를 썼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자살이란 말도 안 쓰더라고. 극단적 선택 이런 말을 쓰던데. 끊을 절, 목숨, 명, 시, 목숨을 끊으면서 쓴 시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와서 절명시와 관련된 시대 상황, 1905년 을사늑약, 외놈들이 우리나라 외교권 빼앗아갔죠? 1906년에 통감부 설치했고요. 1910년 8월 16일에 이완용 이 새끼가 나라 팔아먹었고요. 10년에 한일합병 조약이 통과되었고 1910년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말이 요때 시작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리된 거 보러 갑시다. 엄청 간단하죠? 작가의 현실 대응 태도, 현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고요. 현실 인식,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목숨을 끊기로 결정을 합니다. 목숨을 끊는다, 절명, 혹은 됐어? 표현상의 특징, 감정이입 들어가 있죠. 누가, 새와 짐승이 슬피 웁니다. 강산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내 대신 새 짐승 강산이 슬피 울고 얼굴을 찌푸려 줍니다. 감정이입. 대유법 뭐라 그랬어요?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라고 해서 무궁화 세계,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목숨을 끊을 바에 어디 누구 하나라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가볍게 생각해 보지만 또 그런 것도 쉽게 생각할 말은 아닌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식구에 담겨져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파악하고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을 비추는구나. 바람, 외놈들, 시련에 대해서 흔들리는 촛불, 화자 자신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우리 조선, 조국의 운명이라고 보셔도 되겠지. 식구에 담겨져 있는 화자의 심정, 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보며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한탄. 제목,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한탄으로 목숨을 끊으며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왜 끊는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한탄 때문에. 일수의 오늘이 가리키는 상황. 오늘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다시 한 번만 쓸까요?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을. 오늘 무궁화 세계가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그냥 외워주실 수 있겠죠? 감정이입된 대상에는 새 짐승 강산, 울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황현의 생애에 대해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독자에게 절명시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병탄이라는 말은 단어 뜻 그냥 하나 배울게요.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듦. 그냥 빼앗아감, 날강도 놈들 확인하시면 되죠. 1910년 9월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병탄하였다. 황현이 이 소식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절명시 내수를 지어두고 자제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꼭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그렇지만 500년 나라에서 선비를 길렀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순절 목숨을 끊는 자가 없다면 어찌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내가 자결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열받은 거 아니야. 나의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죽음에 임함에 참으로 통쾌하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독약을 가져와서 삼켰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비로소 어떤 일이 있는지 깨달았고 아우가 달려왔고 황연히 말하기를 다만 내가 쓴 것을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길게 하지 않았어. 내 시가 내가 써놓은 절명시란 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놨거든. 죽음이 그리 쉽지 않구나. 내가 독약을 마시려고 할 때 입에서 뗀 것이 3번이네. 머뭇머뭇했네. 나는 이처럼 모자라네 그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지고 나이가 56세였다. 꽤 젊은 나이였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젊은 나이지. 위로했을 때 황현의 사람됨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 그 죽음 앞에서 머뭇머뭇 거렸잖아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 절명시에서 글 아는 사람의 노릇, 글 아는 사람 위에다가 미리 써놓읍시다. 지식인. 이 혼란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의 노릇.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위로는 말이라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문맥상.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 삶. 3번 황연의 모습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다.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고뇌하는 게 지식인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구마검에 대해서는 크게 보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별 볼 일 없고 됐고 내려오고 무속신앙 그렇습니다. 뭐 쭉쭉쭉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이야기 됐고, 다음 일단 정치. 정지.